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7년 1월 6일 금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016년도 이제 마지막 제주죠. 서울경마 휴장이었던 지난주는 위닝 경마 방송 녹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1월달 첫째 주에 찾아뵙겠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고, 저희는 직접 현지에서 현장 속보를 진행해갖고 결과들을 좋게끔 만들어갖고 왔는데, 2017년도도 열심히 한번 뛰어볼 테니까 우리 발로 뛰는 또 성원 위원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정 전후를 필두로 방송의 변화를 좀 줄 거예요. 최강 위닝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상이 완성되면 경마팬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이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유현명 기수하고 소승훈 기수의 다승이죠. 그쵸. 연내 다승. 타이가 됐나요? 104승으로. 네, 타이가 됐습니다. 참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유현명 기수가 고치기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소승훈 기수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달려들어서 104승 타이를 했고, 제가 부산현지에서 봤는데 이제 시상식 때 기수들을 봤는데, 유현명 기수는 이제 MVP로 뽑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상금을 받았는데, 소승훈 기수는 이제 경마 팬들이 뽑은 기수상을 받았는데 상금이 없어요. 다른 상네들은 다른 기수들은 100만 원씩 받았는데 이 기수만 1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물론 10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평하게 상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마 팬들한테 받은 게 더 큰 거 아닐까요? 그죠? 열심히 했고 많이 벌었잖아요. 아니 그건 그거고 또 예. 아니 뭐 성원 의원도 이번에 뭐 부산 경마 큰 거 하나 맞춰갖고 그 코리아 레이스에서 반지 하나 받았잖아요. 예, 그럼 그거는 아닌가? 기분이 또 틀리잖아. 그거는 또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분이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승훈 기수 나름대로는 또 기분 좋겠죠. 상금을 챙겨줘야 돼요. 100만 원이든 얼마든 간에 챙겨줘야 되는데, 좀 남들 다 받는 상금 못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제가 현장에서 좀 보니까.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서울에 있던 조인권, 그 다음에 하만식, 조성훈 기수가 다시 이제 부산에서 합류를 하기 때문에 아마 빡센 경주들이 운영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신예 미르콘가요? 기수가 또 같이 용병들끼리 또 열심히 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부산 갔다 온 소식 좀 전해주죠. 네, 우선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 미르코 기수를 직접 오늘 만나고 왔는데요. 굉장히 좀 호감형 스타일로 생겼어요. 얼굴이 좀 제가 본 사람 중에 좀 잘생겼다라는 느낌을 줄 만큼 굉장히 괜찮고, 느낌도 좋게 받고 있다는 점, 물론 뭐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은 앞으로 좀 말씀드리겠고, 자, 우선 또 이 기수 부분은 그렇고 조교사 부분에서는 또 민장기 조교사님이 이제 받으셨는데, 그냥 원래 좀 겸손한 스타일이십니다. 또 어부지리로 받았다라는 이렇게 좀. 근데 21조를 보면 굉장히 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또 외국까지 직접 가서 원정까지 가면서 뭐 좋은 모습도 보였고,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자, 그 외에 이제 3명의 기수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간 점. 그러면서 그동안 이 기수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던 마방에서 이제는 오히려 또 기수들이 마방 쪽에 이제 콜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 열심히 타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좋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내려간 기수도 오늘 제가 또 새벽 조교할 때부터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좀 물어봤는데, 자, 우선 조인권 기수는 상당히 좀 재밌다 그래요. 이 부산 마필들을 타보니까 자기 느낌이 굉장히 좀 재밌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하반식 교수는 서울에 있을 때보다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오히려 또 부산 이 공기가 좀 잘 맞는 스타일이고, 조성훈 교수는 이제 뭐 고향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조성훈 교수야 원래 부산에서 타던 기수기 때문에 내려갔는데
앞으로의 뭐 각오 역시 세 명의 기수 모두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 의지를 굉장히 좀 확연히 보이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동안 좀 찜찜한 말머리들이 좀 몇 번씩 있었던 기수들이에요. 사실상 서울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런 기회에 부산 가서 이제 김용훈 기수도 식구조하고의 그 찜찜한 관계 때문에 서울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쨌거나 왔으면 그런 거 다 차지하고 무조건 열심히만 타면 되는 거고 나머지 기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갔으면은 딸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열심히 타면 되는 겁니다. 소송 기수 봐요. 가르쳐주죠. 소송 기수가 보여주잖아요. 연내 104승. 그런 모습들로 붙어야죠. 가고 안 가고 어디 있습니까? 다 가는 거지, 기수들은. 설령 조교사나 마주와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되는 게 기수들이 경마 팬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올 2017년도는 안 가는 기수들 없어지고 오로지 가는 기수들끼리 붙는 경마가 되길 기원하고 마방들도 기수들 태워놓고 뻑적을 시켜놓고 인기만 그냥 받아치기 할 생각 하지 말고 잘 만들어서 승부를 붙는 그런 2017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토시가 보여주잖아요. 지난주.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냥. 일본 기술에서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한데 너무 화이팅이 좋으니까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사실 맞히고 못 맞히고 떠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죠. 예, 사토시 얘기 나왔는데 오늘 좀 조교하다가 이 모래를 좀 눈에 맞았어요. 그래서 눈에 좀 잘 못 뜨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현장에서 또 봐야 되겠죠. 그것도 아마 열심히 탈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기수 변동만 없다면 열심히 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 2017년도 첫 방송 위닝 경마 해설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거리 1000m 고 6등 건마 필들 12대의 접전군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성원이요. 네, 이번 1경주와 2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많은 마필들이 좀 이제 뭐 처음에 등록한 마필들보다 넘어온 마필들이 많습니다. 3경주가 이 전산상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뭐 마사의 좀 잘못인데 그 부분 때문에 3경주가 깨졌다는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었고요. 자, 우선 1경주인데 저는 안쪽에 있는 1번 라이징 어게인이라는 마필을 좀 관심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기승하는 조인건 기수인데 월요일부터 이 마필을 굉장히 좀 열심히 만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발걸음도 확인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싹수 있는 발걸음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 치료는 분명히 데뷔전이라는 부담감은 있지만 1번 게이트의 라이징 어게인 저는 유심히 좀 지켜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네. 고가의 말이죠. 1억 1000만 원짜리 말이기 때문에 잘 뛸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도 오군 비트삭스란 마필과 병합할 때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고요. 나머지 말들 입상 가능한 전력을 평가해 보니까 안쪽에 이번 대호축제, 이 대호시대 마주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환월루리 19조 마방, 그 다음에 7번 샤프오프, 그 다음에 10번 선레이저 이런 말들이 입상권 가능 세력으로 평가가 되는데 5는 아직까지 완성도에서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아무리 19조 말이라 하더라도 좀 지켜보고 싶고 10번은 지난번에 뭐 최선을 다해서 짰기 때문에 두 번 더 짜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5하고 10번보다는 오히려 3착을 두 번 되면서 아쉬웠던 7번 샤프오프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외곽 전개에서 깨졌던 대호축제가 이번에 전개를 안쪽에서 코파는 전개가 나오니까 오히려 7이나 2쪽에 빵수가 높게 열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경주 갑니다. 1000m 고 6등 건마 필들 12대 접전 구도고요. 송원현이 준비한 부산 준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하고요. 송원현이 아까도 제가 방송 오프닝 멘트 때 얘기했는데 지난주 코리아 레이스 부산 SMS 부분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월 평가로 해서도 금반지 시상을 받았고 그래서 한 탕을 내라고 그랬더니 뭐 한 양이 모이면은 한 탕이 낸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뭐 빠른 시일 내에 오길 좀 기원하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무기를 갖고 한번 붙어본다고 그러니까 자 이경주 성원현한테 한번 힘을 좀 몰아주길 기원하겠고요. 제 추천만은 1번 캐비너입니다. 계속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난번 경주 때 이성재 기수와 기승을 하고 승부를 봤는데 깨졌어요. 왜 깨졌냐? 초반에 힘을 너무 무리하게 썼어요. 중반까지. 초중반에 너무 무리한 전개였기 때문에 한 발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 가 있단 말이에요. 1번 게이트에. 제가 볼 때는 전개적 이점으로 볼 때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편하게 전개를 이끌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번 캐비너를 추천하면서 성원이에게 바톤을 넘겨보죠. 예, 제가 좀 서둘러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경주 자체가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 선정이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메리트가 생긴 경주인데
자, 이번 경기에 능력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가 내용을 좀 봤다 보니까 야, 이 마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좀 갑니다. 다음부터 분명히 많은 인기를 얻을 마필인데 이번에는 좀 인기도에서 밀려있을 상황이에요. 그동안 띄우면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가 저는 배팅 찬스라고 봅니다. 강한 믿음을 주는 노림수 마필을 준비해놨다는 점이 첫 번째 메리트고, 두 번째가 거기에 붙일 나머지 마필들인데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설프게 인기는 잡는 마필들보다는 내용 좋은 마필들만 똘똘 엮어서 오전장의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경주, 송원현이 준비한 준매희 승부입니다. 3경주로 갑니다. 1200, 고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현. 예, 안쪽에 있는 이번 최강 포리스트인데요. 지난번에 사실 마방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많이 토해내더라고요. 또 새해 첫날이고 첫 주여서 그런지 또 백강열 조교사님 기분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업돼 있는. 자, 왜 그런가를 좀 봤더니 1조 마필들을 서울에서 내려간 기수들이 모조리 다 조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겠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1번 최강 포리스트 지난번 아쉬움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서승훈 기수의 기승, 그리고 아주 준비 열심히 하는 모습까지 이번 최강 포리스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좀 훈련을 신경 쓴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4번 스톤골드라든지 19조, 그 다음에 6번 다르마,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11번 샤프킨까지 신경들을 좀 많이 쓰고 훈련에 임해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또 기수들도 또 서울에서 내려간 기수도 있고 또 잘 타는 기수들로 안장을 또 바뀌어놨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상당히 좀 이변의 소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 저는 신현마입니다만 안쪽에 1번 테이크 포뮬지란 마필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말이 걸음 신장세가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전에서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안쪽 1번 테이크 포뮬지로 우선적으로 먼저 점수를 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4경주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네, 안쪽에 있는 1번 골든 트로피인데요. 아마 작년에 8조 마방의 두드러진 성적을 다들 확인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일단은 뭐 말을 잘 만든다, 준비, 사용 관리를 잘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출마 등록을 마치는 게 8조 토마스 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춰서 성적도 잘 나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자, 이 골든 트로피 역시 어디로 쓸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이 4경주 1300m의 출사표를 던졌는데 딱 던지고 났더니 편성이 좋습니다. 1번 골든 트로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편성이 육군 중에서도 이제 최하위급 말들의 접전 구도예요. 그래서 이제 캐피런이 좀 뛴 것으로 볼 때 팔릴 텐데, 캐피런 자체가 지금 6전 동안 계속 4창만, 4, 5창만 됐단 말이에요. 3, 4창만. 이런 거는 결론적으로 근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거든. 마지막 직선 줄에서 근성이 좀 부족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전장에 이제 이 미르코 기수가 타는 2경주, 3경주 경주를 어떻게 타나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잘 타는 기승수를 보인다 그래도 그러면은 안고 가고, 그렇지만 않고 헬렐레 탄다 그럴 경우는 말 자체도 근성 부족이기 때문에 팔린다면은 오히려 리스크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움직이시고, 나머지 입상 가능한 전력은 지난번에 걸음 변화를 보였던 11번 성공 플랜이에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입상 경험이 있는 지봉영웅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미르코 기수의 2, 3경주 기승수를 좀 평가를 한 다음에 이번 4경주를 신경을 좀 쓰자고요. 자, 5경주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요. 네, 이번 경주 역시도 세게 좀 보이는 마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개상의 이점, 그리고 그동안 이 뛰었던 발걸음과는 틀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릴 텐데, 최외곽에 있는 12번 데스틴입니다. 이 마필의 결정적인 단점은 모래를 못 맞는다는 단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 항상 이 모래 못 맞는 마필들이 외곽 게이트 있을 때는 자기의 능력껏 띄워주더라. 많은 경주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놨고요. 데스티니 역시 발걸음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경주 중 모래를 안 맞을 전개만 할 수 있으면 되겠다는 판단인데, 이번 경주가 외곽 게이트에서 그런 전개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판단, 12번 데스티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5경주도 육군 최하위군 말들의 접전 구도예요. 아까 4경주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편성은 세지 않았습니다만 변화를 보였던 7번 아쿠아킨을 유현민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7번을.
타이거 슬램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할 때 역시 좀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훈련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지구로 뽀각에 많이 신경을 쓴 말은 8번 바다불패예요. 이 말도 거리가 그동안 짧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1300경주 뛰고 이번에 지구로 뽀각을 좀 한 것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사이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2017년 1월 6일) 금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우리 1000m 고고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마도 종합지 올 머리로 잡힐 마필은 9번 성산질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승군전입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신마신 차로 제압했던 그 걸음 때문에 인기 1위로 동반이 될 텐데 지금 성산질주를 필두로 놓고 인기말들이 한 4-5두가 팔릴 그런 경주 편성에 제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메인 승부예요. 아마 조교빨 때문에 팔리는 말도 있을 거고 기본 기록으로 팔릴 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제가 중반장에 상황을 아주 보도록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도 제가 전대지 인기 1위를 제가 꺾어대면서 복승식은 20배 때, 상승식은 40배, 3복승식은 70배, 3상승식은 300배까지 해서 어느 승식 하나 놓치지 않는 원툴 막권을 꽂아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강력하게 붙어갖고 이번 6경주 뭐 그렇게까지 배당을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혹여 전대지 인기 1위가 만에 하나 자빠진다면 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놓여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일단 성산질주는 데리고 갑니다. 근데 만에 하나 성산질주가 무너지면 이건 그대로 배당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도리까지 치면서 중배당 한탕 찍기를 원툴로 가되 고배당 노림수까지 갖고 들어가면서 메인 승부를 진행하겠다. 그 대신 바람 잡는 인기 마필들 두세 두는 걷어내겠다라는 포인트로 메인 승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족중 만들고 후반부 준메인 승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실경주로 넘어갑니다. 1000m고요. 혼합 4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상원님. 네, 앞으로의 기대감 높은 마필 추천 드립니다. 7번 무적 원더풀 말씀드리겠는데요.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 마방에서도 역시 상당히 좋고요. 데뷔전 치르지만 주행검사 이후에 신장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마방에서도 역시 좋은 내용 흘러나오고 있고 데뷔전 강공 필연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7번 무적 원더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액면상으로 볼 때는 이제 8번 타이거 슬램이 많이 팔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쿠악신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했는데 순간 탄력은 앞서죠, 당연히. 왜냐면 선두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순간 병합을 보면 앞섭니다. 근데 그런 걸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평가 부분은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 8번 타이거 슬램이 단독 선행을 받으면은 승군전입니다만 가능합니다만 이번에 발 빠른 애들이 좀 몇 두가 있어요. 안쪽에 4번 브라이트 어카운터라든지 그 다음에 타이거 슬램 옆에 벨리드 에퍼트라든지 그 다음에 안쪽에 비스토우드라든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보일 수 있는 애들의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위 선행을 편하게 못 나갈 경우는 승군전에 고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비를.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8번 타이거 슬램의 선행 조건이 맞아야 입상 확률을 보는 겁니다. 선행 받을 경우에 저는 한 40%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무너질 수가 있고 반면 재검 때 변화를 보이는 말은 6번 비스토우드인데 얘는 상위군 말들과 병합을 하는데 날이 좋아요. 물론 역시 아까도 했다시피 순간 탄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간 탄력이 좋습니다만 그래도 팡팡 이어로 그 다음에 1군 부경시대 이런 말들과 병합할 때도 말이 상당히 물고 튀는 그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번이 선행을 못 받을 경우에 이런 말들의 조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8위 선행을 받더라도 저는 40% 정도 보고 있다. 어쨌거나 3두 싸움에서는 7번, 6번 쪽을 좀 높게 점수를 주는 편입니다. 8경주 갑니다. 1300m 고고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 예, 직전 두 번의 경주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입니다. 9번 강호 아이언인데요. 이제는 부담 중량이 56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는 최은경 기수 기승시켜서 일부러 감량 효과를 한번 보겠다였는데 기대 못 미치는 아쉬움. 물론 3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기 밥벌이는 했다는 판단이지만 이번에는 우승에 대한 강한 신념 그러면서 유현명 기수의 기승이고 새벽조교 때 마필의 상태 좋다라는 마방의 내용까지 9번 강호 아이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팔경주가 상당한 혼전입니다. 뭐 넓게 보면 한 7두, 좁히면 5두. 뭐 넓게 본다면 드림스타트, 핑크블레이드, 여기에 뭐 스위트와이, 고대, 화정, 강화연, 해가 뜬 데까지 이렇게 벌려져요. 뭐 이거를 뭐 다 갖고 배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 고대나 화정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의 변화들을 좀 보인 입장인데 바로 물긴 좀 그렇고요. 어쨌거나 안쪽에 핑크블레이드는 조금 더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핑크블레이드는 이 블레이드 시리즈들이 말들이 약한 말들이 없어요. 게다가 이번 출전마 중에 가장 고가의 말이고 그래서 좀 더 있다라고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앞에 나가서 변화를 보였던 놈은 11번 해가 뜬다기 때문에 꾸역꾸역 뛰는 1번 그 다음에 뭐 3번 3모 기관지염 때문에 밀코 기수고 그러니까 얘까지는 안 신경 안 쓴다 그래도 1번 4번 뭐 7번 8번 이런 애들보다는 발전 기대치가 있는 애들이나 변화가 온 애들 2나 11쪽을 신경을 좀 더 쓰고 있다는 점. (2017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자,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6년도 열심히 뛰어다녔고 함께 하신 분들 그 고마움 덕에 좋은 적중으로 2016년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7년도는요. 제가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더 좋은 내용들 전달해 드리겠다는 약속 먼저 드리면서 첫 번째 경마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메인 승부처는 제가 구경주로 준비해 놨습니다. 1200m 호남마 4등급 총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딱 펼치시면 제가 어떤 마필을 노려야 되겠다라고 감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마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도 남는데요. 이번에 한 번 더 노립니다. 아주 제대로 한번 놓고 때릴게요. 내용을 충분히 좀 받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출전시킨 마박 그리고 기승하는 기수의 의지까지 완벽하게 확인을 맞춰놨습니다. 자, 이번에 이래도 안 뛸래식의 조교 무난히 소화해내는 모습까지 그 마필 놓고 때릴 충마로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나머지 후차권에서 안 봐도 되는 마필이 지금 팔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마필들은 철저하게 덜 보겠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아주 내용 좋은 노림수 마필 한 마리 준비해놨습니다. 믿고 때리는 충마에 붙여서 내용 좋은 노림수 2017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부터 강력한 배팅법으로 강력한 배팅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항구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고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성원과 화이팅 한번 불어넣으시면서 힘찬 응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식경주로 갑니다. 1200 곡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네, 성훈이. 예, 복병마필 한 마리 좀 언급하겠습니다. 아마도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외곽에 있는 11번 플라멩코를 이번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 공백 6개월 만에 나와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공백 적응 차원이었고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방의 기대감이 올라갈 만큼의 성과를 올려놨다. 출전한 마필들의 능력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플라멩코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발걸음이 좋기 때문에 저는 11번 플라멩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승군전을 맡고 있는 말입니다만 7번 불꽃놀이가 조성공 기수가 이제 오늘 보니까 몸을 풀려고 타는 말들이 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입상 가능성 있는 말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한두가 될 텐데 직전에 토트랩터한테 사실 토트랩터가 너무 잘 뛰었습니다. 근데 그 잘 뛴 말을 그대로 목을 갖다 얹어서 이겨내더라고 이거죠. 그건 근성이에요.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건 근성입니다. 앞에 잘 탔던 토트랩터를 목으로 얹어서 덮는다. 이거는 근성에 점수를 높게 줘야 된다라는 평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7번 불꽃놀이.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이제 4번 원더풀청에 5번 승리축제, 그 다음에 10번 레이디 챔프, 기수드가 좀 무서우니까 이런 애들의 접전 구도인데 아무래도 거리를 줄인 5번 승리의 축제 쪽이 빵순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순위로 11경주 갑니다. 1803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경마를 함에 있어서 배당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기를 아주 강하게 모는 인기말을 부러뜨릴 수 있을 때 조건을 찾아서 내지는 종합지의 백판으로 점 하나 묻어있지 않은 거를 자력으로 찾아낼 때 뭐 내지는 내용으로 찾아낼 때 아니면 불륜으로 찾아낼 때 이럴 때 이제 고배당들을 잡을 수 있는 여건들이 펼쳐지는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송원 의원이 제가 이제 잘한 건 칭찬을 좀 해줘요. 뭐 못한 거는 못한다고 또 나무도 해줘야 되는데 잘하는 거를 제가 칭찬을 별로 옹색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잘한다고 얘기해봐야 저희 자랑밖에 안 되는데 지난주 거의 백판을 이제 골라다가 이제 복병으로 놓고 때려서 이제 999를 적중을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종합시 인기 1위 1점대 배당을 갖고 있는 말을 부러뜨려서 또 배당 항고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잘 운영을 해야 돼요. 인기만이 너무 연연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경마팬 여러분들이 항상 드리는 얘기가 누가 봐도 보이는 저 배당 맞고는 배팅하지 마라. 감정이 도살릴 수 있다. 누가 입 벌리고 있는 데다가 그냥 누가 넣어줍니까? 경마가 페리뮤추얼 게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신경을 쓰시고 저희 방송에서 이제 컨트롤을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현장에서도 해드릴 테니까 신경을 좀 바짝 쓰시면 됩니다. 오늘 혼정 경주가 몇 경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성원이요. 예, 제가 11경주에는 강하게 노릴 마필이 또 출전합니다. 외곽에는 11번 스마트 벨런데요. 지난번 이거 송재철 기수가 내려갔을 때 제가 이 마필을 놓고 이제 메인 승부를 한번 봤습니다. 마필을 믿었고 송재철의 기승 스타일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놓고 때리면서 61배짜리 쌍승식이 그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 음성 녹음할 때 드린 말씀이 부러질 때까지, 이 마필은 부러질 때까지 제가 인정한다. 지금 거리가 1800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잠재력, 그리고 이번 조교 씨의 모습, 내용, 그리고 이번에는 또 박재희 기수인데요. 박재희 기수가 호주에 연수를 가서 한 2승을 차지했더라고요. 뭡니까? 기본적인 기승술에 대한 베이스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박재희 기수가 또 호주까지 가서 늘어나온 기승술까지 더해서 저는 스마트 벨러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승군전 맡고 있는 말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코트윙하고 월드킥. 뭐 그림상으로 본다면 월드킥도 51에 삿도시기 때문에 눈이 안 갈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거리 적성으로 볼 때는 코트윙 쪽을 좀 높게 점수를 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은경이가 기승을 하고 뭐 너무 자신 있게 타더라 이거죠. 선입 이후에 선두권 잡아서 그냥 말을 믿고 타는 그 모습에 조금 점수를 좀 줬고 원래 경마로 본다면 이렇게 3연승 찍다가 승부 나면 바로 꺾어야 정상이에요. 승군전에. 근데 말이 제가 볼 때 힘이 부쩍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를 때릴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은 승부 타임으로는 꺾어 틀어야 되는데 오경환 기수도 좀 지금 서울에 있는 기수들이 많이 갔고 특히나 소송 기수가 그렇게 열심히 타니까 오경환 기수도 올해는 2017년도에는 좀 경마에 좀 집중을 하고 예전에 그 잘 나가는 빠따 힘 좀 보이면서 좀 제대로 승수를 좀 챙기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말들 이제 파인드림, 화려한 남성, 바운드 명원 이 3두의 지난번 경주 모습을 보면은 다들 열심히 타서 목목차예요. 근데 가장 전개가 힘쓰게 했던 애는 5번 바운드 명원이었습니다. 외곽에서 처음에 힘쓴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이런 말 중에서는 5번 쪽이 낫다. 그 다음 12경주입니다. 1200 혼합 3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후반장 당근어차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성원 의원 추천만 한두 들어보고요. 출사표 던져보도록 하죠. 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인데요. 3번 담양 환호입니다. 자, 조성군 기수가 이제 구조 마필을 전담하다시피 해서 타고 있는데, 물론 김영gun 기수가 그동안 또 구조 마필을 전담을 해줬죠. 자, 담양 환호 승군전인데요. 발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방에서도, 그리고 등짝에서도 이 담양한우에 대한 느낌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편성을 승군전으로 맞이하는 3번 담양한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주특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기마의 불안 요소를 잡아내는 게 제 주특기예요. 예. 그래서 인기마들이 제가 볼 때 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말들이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팔려주면 그게 제 승부로 가는 겁니다. 지난주도 뭐 아주 인기 1위를 한탕을 제가 받치기도 아닌 꺾어내고서 그냥 제대로 전승식 원투를 다 쓸어버렸는데 이번 12경주도 인기마가 한 대여섯도 되네요. 보니까 제가 볼 때 대여섯 됐는데 제 맞고는 3두 내지 세군역이기 때문에 반 50% 정리를 해야죠. 인기마들을 합당한 이유를 대고 인기마들을 전부 다 칼로 도려낼게요. 내고서 데려가야 될 3두의 마필로만 후반장 승부를 봐서 상황을 내도록 할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면 좋은 막권이 경마팬 여러분께 전달이 될 겁니다. 자, 라스트 13경주입니다. 1600m 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고요. 라스트가 되겠는데 이건 뭐 해야가 지금 3억
이게 이제 제주에 있는 마주님 마필이에요. 제주에 이제 생산자 목장 마주 마필이신데 제가 이 말이 주행검사 받고서 9월 11일 날 주행검사 받고 나서 이제 이 말이 뛰기 전에 제가 제주에 이제 그 제주 예상을 하기 위해서 서울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갔을 때 이 말이 뛰기 전에 이미 얘기를 들었어요. 사복자를 샀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뛰어야 될 건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주행검사 보고서 이거는 뭐 꺾어질 때까지는 챙겨야 된다. 그래야 3억 들어간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뛰는 걸 보니까 꼭 가격을 떠나서 뛰는 걸 보니까 말이 뭐 지금도 계속해서 더 보여줘야 될 아직 한계가 안 나왔어요. 게다가 이번에 새벽적에 보니까 뭐 시선 포착이란 마필이 뭐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갖고 놀아버려요, 말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바로 1군에 가서 뛰어도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2군에서 이 정도 상대들한테 얘가 제압당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6번 해야를 놓고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성훈이요. 네, 우선 해야를 좀만 좀 설명을 덧붙이면 이 마방에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얘가 지금 4승을 하면서 이제 1군 승군전을 분명히 하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레이팅이 77점인데 그동안 잘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레이팅 주는 이 핸디캐퍼들이 본 관점에서는 마필이 너무 여유있게 뛰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핸디캡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이 주폭이 워낙 좋고요. 각질 자체가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방에서의 기대감. 아마도 2017년도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마필이고. 저는 여기에 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5번 지복만세인데요. 제가 11월 20일 날 이 지복만세를 좀 강하게 노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지난번 경기는 문중원 기수 교체되면서 제가 좀 긴가민가 했던 마필 이번에는 사토시 기수인데요. 마방 내용 좋네요. 이번에 한번 노려볼 타이밍이 아닐까 5번 지복만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해야를 놓고 이제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 경주가 되겠는데 간단하게 나머지 설명들 좀 더 해드릴게요. 필드 캠프는 공백 이후 제거 이후의 컨디션이 아직 베스트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제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훈련은 약하게 하는데 실전에서 걸음을 보여주는 애는 7번 최강 플러스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그냥 마지막에 쑥쑥 올라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교 때 변화를 보이는 애는 9번 팡팡이 요로입니다.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탄력 좋아졌고 그 다음에 기본기가 있는 애는 UIL 레디어스인데 얘는 앞에 나가면 못 뜁니다. 옆에 누가 붙어야 뛰어요. 선입으로 붙어야 뛰는 애고 혼자 나가면 퍼지는 말입니다. 이런 그런 종류의 말들이 있어요. 말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해야 때문에 당연히 앞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선입으로 뛰어야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의 평가를 해보는데 일단 해야의 강공을 제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성훈 의원은 지복만세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훈련의 변화로는 9번 팡팡이어로 쪽이 점수를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어쨌거나 2017년도 이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첫 경마일입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껴지는 법입니다. 이번 첫 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또 방송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 저희는 현장에서 좋은 적중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